네, 혜라님. 어제 보니까 한겨레에서 칼럼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목이 김건희 명품 선물 뭉개는 대통령실. 국민 모욕감 쌓여간다. 이런 논설이 나왔는데 이 논설에 따르면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함정 취재보다는 김건희의 그 영부인으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이제 많았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혜라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서울의 소리라는 곳이 그게 언론인가? 나는 함정 취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람을 갖다가 꼬집어 뜯어서 앞뒤 다 자르고 그 한 부분만 보면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 그쵸. 맥락을 다 무시하고, 그치? 그 사람하고 엄청 친해서 받을만 하다고 느껴서 받을 수 있거든. 어떤 부분은. 네. 물론 안 받아야 되지만 친척이고 막 핏줄이고 뭐 여러 가지 연출 동원하면, 그치? 근데 교묘하게 그 부분에 딱 띄어서 이렇게 부적절해. 명품을 받았어. 이렇게 해서 한쪽에 집중시키니까 사실은 그게 언론사의 가치가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대담하고 대범한 거야. 간덩이가 부은 거지, 그치? 일반인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힘든데 영부인한테까지 했다는 거는 저런 집단이 사실은 일반인한테는 어떻게 하겠어? 한번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을 박살내는 거 쉽겠지, 가서. 매장 하나 시키는 거는 뭐 쉽지. 일도 아니죠. 저 자기들이 엄청난 가해자 마음이 있는 단체야. 언론인이 아닌 가해자 단체라고. 그래서 저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조사해서 혼내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심각해.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그거에 대해서 실수를 한 것도 문제지만 김건희 여사의 실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이제 우리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라든가 보면 물론 뭐 부적절한 것도 있고 잘못하는 거 있지.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가만 안 두잖아, 국민들이. 그러니까 유난히 약간 그런 거 있죠. 똑같이 행동을 해도 유난히 이제 미움을 많이 받고. 이상한 거야. 그리고 영부인이 예쁘게 입고 하는 거는 좋은 거야. 나가서 그럼 꾸질꾸질해야 되겠어, 우리 영부인이? 예쁜 게 좋죠. 그렇지. 기왕이면. 멋지게 입고 구기선양 해도 또 뭐 그거 갖다 뿌러치 하나 붙들고 뭐 가방 하나 붙들고 계속 난리치잖아. 사실 그게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돼. 김건희 여사 무의식 속에는 가해자가 커. 아마 저분이 되게 완벽주의자일 거야. 뭘 할 때 아주 완벽하게. 왜?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비판받고 지적 듣는 게 너무 싫어. 왜? 열등감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그 지적을 못 듣는 마음이 뭐냐면 가해자야, 가해자. 지적 조금 들으면 너무 마음이 막 자기 수치당한 것 같고 열등하고 두렵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완벽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그 애고가 자기를 수치 주고 너는 열등한 여자야. 너는 무능해 하면서 자기 수치 주는 가해자 마음이에요. 그 가해자 마음이 되게 큰 사람이야. 근데 자기 가해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 그 가해자 마음을 내가 만든 가해자라고 그 염력을 인정하고 무섭잖아. 그 가해자를 가해자로 인식을 안 하면 가해자가 멋대로 현실을 창조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 공부 안 배우니까. 뭐 영부인도 머리 공부 배웠지 다. 그러니까 내 가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고 수치 준 다음에 가해자 마음을 훅 버려. 내가 버린 가해자 마음이 바로 인정 안 한 가해자가 세상을 만들지요. 그러니까 저런 서울의 소리나 또 국민 마음속에 있는 가해자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 미운 털 박혔다. 네, 밉상이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밉상이었으면 대통령 안 됐겠지, 그치?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이분도 국민들이 곱게 보질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두 분 다 무의식 속에 분명히 엄청난 가해자가 있을 거야. 자기를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 근데 그거를 현실의 세상 공부, 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르지, 그치? 모르니까. 꿈에도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 일반인 전부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버려서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게 너무 커. 미운 짓도 하지 마.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에 비해서 참 저렇게 왜 미워할까? 그리고 마음은 사실 윤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어떻게든 잘하려는 마음이 보이는데 애쓰는 마음이 보이는데 본인들이 자기 마음을 너무 안 보니까 국민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행보를 많이 해. 국민 마음에서 바라는 거를 그게 보여야 그렇게 행보하는데 오직 내 마음에 빠져버리거든. 내 마음에.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좋아할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참모들이 알려줘야 되거든. 대통령님, 영부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은 그거 싫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참모들도 두려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야. 이럴 때 사람들이 강자와 약자의 어떤 사이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고는 무조건 강자를 질타하고 약자 편을 들게 돼 있어. 네. 내가 보기에는 거의 100% 서울의 소리가 잘못한 거야. 진짜 영부인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막 그런 걸 받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런 거를 취재한 게 아니고 네. 조작했잖아. 그렇죠. 그것도 아는 사람을 대동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속아 넘어갈 만하게 하면서 취재했으니까 100% 잘못이거든. 네. 근데 이 서울의 소리는 약자거든. 현실을 구도해볼 때 영부인은 완전 강자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미 자기도 모르게 약자 편에서 강자를 보게 돼 있어. 여당과 야당이 싸웠어. 누구를 질타하느냐? 여당을. 권력자를, 더 권력 있는 집단 쪽을 더 잘못했다고 하고 여당 먼저 심판하거든. 그게 일반 대중의 속성이야. 그리고 그게 가진 자의 책임이야. 가진 자는 그만큼 더 잘해야 돼. 없는 사람보다. 그치? 더 잘 먹고 잘 살잖아. 더 국민이 못 가진 거를 혜택을 누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잘하고 더 낮아지려고 애쓰고 이걸 보여야 되거든. 그걸 못하니까 그 비판하는데 이때 그런 자기의 그 가해자를 못 보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도자가 되면 엄청 망신당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이장, 통장, 동네에서 그냥 서민으로 살 때는 내가 가해자가 커도 당할 때 그냥 동네 사람한테 싫은 소리 조금 들으면 되거든? 근데 내가 저렇게 대통령 영부인까지 올라간 상태야. 그러면 내 안에 가해자는 전 국민이 하는 거야. 내 에너지가 세지면 그 에너지가 내가 누리는 권력만 세지나 가해자도 세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욕먹는 사람들이 누구야? 대통령이야. 이제까지 정권 바뀌면서 가장 대통령 욕을 먹었어. 왜?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미움과 수치도 받게 돼 있거든. 영부인도 마찬가지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여자를 얼마나 수치 주는지 그 가해자를 보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움을 느끼고 그 가해자를 볼 때 올라오는 약자 마음이 있거든. 두려워 벌벌 네, 떠는 네. 가해자 보는. 두렵죠. 두렵지.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영부인이지 이러면서 그걸 무시하고 버리고 있는 마음을 봐야 돼. 그걸 보기 전에는 결코 이 현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마음 공부를 하면 돈이 생겨 떡이 생겨. 돈 생기고 떡 생기고 권력의 정점이 있는 영부인조차도 자기 가해자 마음을 안 보니까 저렇게 계속 당하잖아. 애쓰고 열심히 하려는데도 얼마나 괴롭겠어. 나는 아주 딱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나는 귀엽고 좋거든 우리 영부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고상하려고 척하고 약간 품이 있으려고 이렇게 탁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조금 약간 귀여운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니 나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단이 이제 조금 얼굴 같은 게 좀 부자연스럽고 그런 부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난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 노력하거든. 네. 예뻐지고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국민들한테 엄청 이렇게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하는 모습이라고 보일 수도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별로 싫진 않거든. 네. 근데 이제 어떨 때 딱 걸릴 때 한 번 있었냐면 그 명품백 살 때. 네. 왜냐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홍순하고 아픈데 맞아요. 그거는 영부인이 국민들이 그 불쌍해갖고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자고 그래도 빨리 가자 한국에 지금 수해 나서 난리 났다 이래야 되는데 명품 사러 갔어.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 나도. 저 이해가 정말 안 가는 게 그냥 뭐 잘해도 사실 어떻게든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게 사실 그게 뭐냐면 가해자를 못 봐서 그래. 자기 가해자 마음을 본 수행자는 절대 그렇게 못하지. 하겠어? 무서워. 너무 왜냐하면 무서워요. 자기 가해자를 본 사람은 두려움을 알아. 근데 가해자를 못 본 사람은 밖에서 누가 비난해도 똑같이 비난받아도 되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괜찮아 이런 사람 있잖아. 괜찮아 이런 사람은 용감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거야. 가해자를 보고 올라오는 그 두려움을 인식 안 하는 거야. 진짜 위험한 거네요. 그 위험한 거지. 가해자를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가해자가 잘 안 오거든. 그리고 가해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 인정해서 이제 가해자를 봐도 안 두려울 땐 가해자가 잘 안 오거든. 근데 가해자를 다 버려서 가해자 보는 두려움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됐어. 네.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욕먹을 짓을 한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 눈 자기가 찌르는 짓 가끔 하잖아 정치인이. 네. 너무 가해자만 안 보면 가해자 자체가 돼서 내가 내 눈을 찌를 짓을 해. 그 당시 그 짓을 한 것 같아 영부인도. 그러니까 그때 조금 미움이 올라오고
다른 거는 나는 귀엽기만 하더만 너무 미움받아서 내가 이렇게 보면 항상 그 가해자를 못 알아차려. 네. 그래서 그 뺏는 가해자를 보면 두렵다고 하면서 그걸 버리니까 안 보니까 두려움 안 느끼고 안 보니까 뺏는 가해자 자체가 돼버리고 항상 가해자랑 합체돼 버려. 지난번에 그 개 식용 문제로도 언론에서 그렇게 가해를 하는 거지. 카밀라가 먼저 얘기했는데 영부인이 한 것처럼 해서 내가 그걸 모르고 찍었잖아. 그게 뺏는 가해자예요. 뺏는 가해자는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 뭘 뺏는다고 생각해. 이 망공발.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빼앗는 거야. 자기의 사랑과 인기와 명예를 뺏을 짓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걸 뺏는 가해자라고 하거든. 나에게서 내 행복을 뺏는 가해자. 그리고 나에게서 뺐으니까 남에게도 나도 모르게 뺏게 돼 있어. 그 자기도 모르게 하는 가해자거든. 그게 아주 커요, 영부인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 무의식 속에 자기 가해자 마음을 안 보면 가해자 두려운 줄 몰라서 가해자 계속 오게 하고 또한 가해자와 하나가 돼버려서 자기가 자기 눈 찌를 짓을 막 해. 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걸. 김진태 강원지사 봐봐. 산불 얘기를 계속해서 왜 그때 수치를 2번 2차 가해하고 자기 자신한테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권력자라도 피해갈 수가 없어. 권력자가 되면 그 가해자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게 마음공부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고 자기 가해자를 좀 보세요. 나는 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밖에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생기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때 구설수에 오를 때 아, 내 가해자 마음이구나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위슈를 보면서 가해자가 쓴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그 무의식을 이제 막 얘기하고 그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듣다 보면 몇 년 들어야 알아요. 제자들도 보니까 한 10년은 들어야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 마음 공부를 알게 하는데 한 최소한 10년. 10년. 가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가해자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차릴 때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음 깊은 무의식 얘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 어려울 거 없다. 해주셨군요. 누가 나한테 화낼 때 공격할 때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보면 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가해자를 좀 인정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한테 혼났어. 근데 반항하는 아들. 두려움을 인정 안 하는 거야. 두려움 약자를 확 버리고 대신에 미움 쓰는 거야. 회사에서 누구하고 싸움이 붙어. 싸움은 항상 자기 두려움 인정 안 하고 가해자 인정 안 하고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낄 때 가해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도 인정하는 거야. 두려움도. 이럴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무사히 해결이 되거든. 근데 가끔 보면 있잖아. 교통사고 났는데 서로 드자비하다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소송 붙고. 그게 호미를 막을 거 가래를 막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가해자 인정 안 한 사람은 미움을 써. 두려움이 올라와서 두려워요, 아파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 꼬리 갔다가 네가 하면서 미움 쓸 때 그리고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이런 분들은 전부 가해자 인정 안 한 분이에요. 작게 끝날 일도 크게 만들어. 크게 만든다는 거네요. 가해자 인정 안 하면 가해자가 왔을 때 상대가 날 공격할 때 그 두려움을 느끼고 아, 이 두려움이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너무 굴욕적이야. 내가 약자같이 느껴져서 이걸 버리고 화를 내고 덤비고 이겨먹으려고 강자하겠다고 할 때 그게 가해자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자기 가해자를 얼마나 제어하느냐. 자존심 상한다. 굴욕적이다. 내가 막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가해자 자체가 돼버리면 아주 자기 인생에 위험하죠. 그렇죠? 그걸 알아차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빨리 이걸 해명해라. 지금 이렇게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아무런 지금 해명도 없고 가타부타 말이 없잖아요. 그게 가해자야. 해명을 하면 될 걸 안 해갖고 계속 공격당하는 게 가해자야. 해명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스스로 공격당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공격 안 당하면 말 안 하면 공격 안 당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잖아. 부정적으로. 얘기해줘야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잘못했잖아.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거 너무 변명하는 것 같으면 김건희 여사가 나와야지. 막 그 무슨 기념회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건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아 국민한테. 그냥 자기의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사실은 그런 서울의 소리에서 그렇게 함정 취재하는 걸 몰랐고 그 사람과 친분은 되게 가까워서 그게 무슨 어떤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뇌물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친구고 인간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내 실수다. 공인으로서 나를 자각 못했다 하며 그걸 이해 못할 국민이 어딨어.
이해 못하는 국민은 어떻게 해도 이해 안 해주려는 미움의 애고들이에요. 상대편 진영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무서워서 얘기 안 하면 사실은 보수 중도층까지 색안경을 끼게 되는 거야.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말해줄 건 안 해주고 안 해야 될 건 자꾸 해. 지난번에 그 바이든 난리명 같은 경우 그냥 넘어가야 될 걸 소송을 왜 하나? 소송. 음성감정까지. 음성감정까지 해서 2차 3차 가해를 하잖아. 그게 수치 떠는 거예요. 오히려 2차, 3차로 해서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자꾸 수면 위에 떠올리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얘기해야 될 거야. 그래서 가해자 마음을 인정 못한 사람들은 말할 거는 말을 안 하고 말 안 하고 덮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걸 계속 말을 해서 그래서 결국엔 자기를 더 가해하는 결과를 수치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